자, 문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는 이런 내용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딱 나오면 우리가 시험장 가서 이해도 못한 지문이 딱 나오면 처음 본 문제가 딱 나오면 눈앞이 캄캄 그러지 말고 패스가 아니고 칠판을 쩔어보면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했는가를 좀 연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 개발할 때 여러분 개발할 때 개발행위는 건물 터터터 있습니다. 건물 터터터 이거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를 안 받고 비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습니다. 비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받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어디서 한다는 얘기요? 전국이지, 전국. 특정 지역에 있을 때는 어디서 말해야 되는데 어디서 말 안 하면 그 제도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연상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말을 안 했을까? 어느 지역 말을 안 했으니까? 없으니까. 전국 어딘지 다 하니까. 왜 1번 같은 게 1번이 시험 문제 나온 질문인데 왜 1번 같은 질문을 만들어냅니까 하면 옛날에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지역에서만 했어요. 도시지역에서만. 옛날에는 비도시가 개발이 안 했으니까. 비도시가 개발 80년대 후반부터 비도시 개발돼서 난개발 나온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비도시는 허가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집 지을 때는 도시지역 밖에 집 지을 때 그냥 막 지었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도시든 비도시든 따지지 말고 전부 다 어쩐다? 허가 받는다 지금은. 자, 2번입니다.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번 놔두고 3번 개발행위 허가 받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10% 포함돼서 확대 축소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유효하지 않는다.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축소는 안 받는 거고 10%인지 5%인지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피곤해서 공부 못 해요 이제. 그건 무시하고 5%인데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5% 써주고 10% 써가지고 제대로 5% 써줘야 돼. 5% 써주고 확대 축소 그러고 물어봐야지. 4번 환경오염방지 위해 방지가 필요하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때 이행보증금 예측이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안 하죠. 5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 적용합니까? 가장 큰 규모 용도지역 규모를 적용한다? 이것은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내가 한 표지 여기에다 지금 이 토지에다 뭘 하려고 하는데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면적은 형질 변경만 따지니까 형질 변경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자연 녹지에 걸쳐 있고 이쪽은 계획 관리 걸쳤어요. 자연 녹지는 기준 면적 얼마요? 10,000제곱미터 미만, 10,000 미만. 계획권이 얼마 미만요? 30,000 미만. 근데 이쪽이 7,000입니다. 이쪽이 25,000입니다. 이랬을 때, 자, 둘 이상의 지역이 걸치면, 자, 이 기준 적용할 때 큰 쪽을 따집니까? 아니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따집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따질까요? 큰 쪽을 따질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제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어쩐다. 각각 너는 얼마 미만? 10,000 미만. 너는 얼마 미만? 30,000 미만 이렇게 따진다. 큰 쪽 쓰는 것이 아니고 각각 지역의 기준 면적을 적용을 한다. 각각 지역 기준 면적 큰 쪽이 아니고. 네? 네. 큰 쪽은 그 다음 얘기.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하되. 그러면 여기도 10,000 미만, 30,000 미만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더해요. 총 합이 얼마요? 32,000. 자, 총 합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네, 큰 쪽을 쳐가면 안 된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먼저 뭐 하고 각각 지역을 적용하고 합계가 네, 합계가 큰 쪽을 쳐가면 안 된다. 봐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 걸치면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각각 지역 기준한다. 그리고 총 합이
큰 지역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죠. 다 틀렸네. 2번 빼고 다 틀렸네. 그럼 남는 것이 2번인데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안의 울타리 아닌 토지, 울타리 밖에다가 한 달 이상 쌓는 허가받는데 녹지 관리, 자연환경.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다고? 농림이 없다고, 농림이. 농림이 없으니까 꼭 농림을 써가지고 맞냐, 틀냐. 법적으로 농림이 없는데 들어오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지에서 물건 적지 한 달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왜?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농림에서 한 달에서 물건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근데 시험에 이러고 낸다, 안 낸다? 이게 문제예요. 왜 자꾸 여기서 농림을 쓸까? 시험에서는 농림을 내질 않는데. 물건 적지 얼마 이상이요?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의고사도 나오고 예사문제도 나오니까 한 사람이 카페에 올려놨어. 카페에다가 이 문제 좀 해석 좀 해보라고. 이 내용까지 딱 여기다 이렇게 농림 해가지고 허가를 받는다, 틀렸다. 농림 허가 안 받는다, 틀렸죠 분명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 댓글 담으라고 이거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예사문제 잘 나와가지고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 모의고사하고 예사문제 많이 나오니까 나는 차라리 암기를 했습니다. 농림에서 한 달은 허가 안 받는다. 한 사람이 답답하니까 자기는 차라리 암기해 놨다고. 그러니까 속 편하더라고. 모의고사 나오고 예사문제 자기는 그거 다 풀겠더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예? 뭐라고요? 농림에서는 항상 뭘 사놓잖아요. 농림에서는 그러면 녹지 지역은요? 거기도 농사 짓는 동네인데. 아니 녹지 관리 농림은 다 그 셋 다 농사 짓는 동네요. 자연환경은 농사 짓는 동네가 아니에요. 녹지 관리는 다 농사 짓는 동네라고. 거기는 항상 볕단이 있다고 거기는. 애우는 방법으로. 하여튼 뭐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농림지역의 물건 적지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법이 없으니까. 왜 법을 그러고 만들었을까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니까. 공법은 거기까지 이해할 만큼 그런 내용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2번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은 패스. 공공시효 기속 안 합니다. 공공시효 기속은 옛날에 지문 하나 났는데 이것만 생각하세요. 공공시효 기속이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갑이 개발한다. 혹시 나오면 여기까지 갑이 개발한다. 개발하는데 여기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공원. 이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는데 공원이 얼마짜리냐? 100원짜리, 100원짜리. 그 대신 여기다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설할. 이거 얼마짜리냐? 30원짜리요. 갑이 개발하다 보니까 안에 조그만 소공원이 있더라. 공원을 폐지한다. 이거 없애겠다. 그리고 대체되는 공원 만들어준다고. 없애고 어쩐다고? 새로 만들어준다고. 그만한 공원을 갖다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새로 만드는 공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는가? 공원은 공공시효니까. 처음에 이 공원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공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뻔하지. 국가나 지자체지. 국가나 지자체.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법을 우리가 공원관리청 그래요. 관리청 소유였는데 공원 용도가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내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누구한테 가고? 관리청에게 가고 무상으로 가고. 두 번째,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누구한테 줘야죠? 시행자. 누구한테? 저기 있는 갑에게 줘야죠. 그걸 바꾸면 되는 거니까.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금액의 차이가 없으면 좋은데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바꾸면 누가 손해봐요? 맞바꾸면 누가 손해봐요? 관리청이 얼마짜리 주고 100원짜리 주고 얼마짜리 가져온다고 30원짜리 가져온다고 얘는 손해날 짓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얘기요. 법에서는 신설되는 거 무조건 관리청 무상기소 용도 폐지인 것은 이 관리청은 누구였습니까? 국가 아니면 지자체요. 그러면 이 국가 지자체를 갖다 국가 지자체를 세 글자를 줄이면 뭐라 그래요? 국가고 지자체를 세 글자 줄이면 관공서? 관공서. 물론 관공서 되는데 우리 시험 나오는 말로 바꾸면 관공서를 뭐라고요? 행정청. 저 시행자가 갑이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어요. 행정청은 나도 뭐라고? 국가지자체고 너도 뭐라고? 국가지자체고 너나 나나 성격이 똑같잖아요. 너나 나 성격이 똑같으니까 금액 따지 말고 바꾸는 거예요. 금액 따지 말고.
그러니까 행정책임은 무상귀속된다. 무상귀속. 비행정책임은 누가 손해봐요? 국가가 70원 손해봐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볼 짓 해야 하네요? 절대 안 해요. 뭘 한답니까? 저것은 자 30원은 무상으로 주겠다. 30원은. 30원은 뭡니까? 설치비용.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어쩐다?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딱 하면 이게 한번 났다고.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비행정책일 때 전부 무상기소 OX, X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무상 양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지문 딱 한 번 났으니까 12번 문제는 풀지도 말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자 13번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1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틀린 것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에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적용에 제정하는 구역이다. 맞죠? 2번 주거지역에서 향후 3년 내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30% 이상. 하나 물어봅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을 누가 정해요? 국장. 몇 년? 2년. 몇 프로? 20%.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을 누가 정해요? 아니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구라고? 국장이라고. 무슨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기준은 누구라고? 국장이라고. 그런데 잊어먹지 좀 말라고. 자,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2년 20%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고? 아 방금 전에 했잖아요. 방금 전에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한다고. 국장이. 자꾸 바꾸냐고. 국장이라니까. 국장이 하는데 최소 면적 얼마 이상? 아니 그건 개발밀도가 네, 10만 이상. 그 틀을 알고 시작을 해야지. 그걸 알고. 개발밀도는 2년 20%, 기반시설은 10만 이상. 한번 봅시다. 2번 주거지에서 향후 3년 내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력의 30% 이상 초과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2년 20%. 틀렸어요? 2년 20%.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의 심의가 제한다. 심의 상식입니다.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안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5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및 범위 건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를 지자체 공부에 게재해서 고시해야 한다. 당연히 알려는 줘야죠. 알려줍니다. 그래서 2년 20% 답이었고요. 1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옳은 것 1번 용적률 최대 한도가 1100인 상업적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된 지역은 550 범위 내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1100에서 50%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고. 그럼 최대 얼마까지? 550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고요.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해서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 취한다. 즉시가 아니고 주기적 검토해서 이거 앞전에 설명 한번 했는데 좀 더 설명할게요.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변경. 이것 좀 기출문제 기출문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심의한다는다. 네.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경미가 없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아예 경미가 없어요. 심의합니다. 4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군수는 아니 지금 14번 문제가 옳은 것 해가지고 1번이 옳은 것 나왔어. 1번이 답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렸다는데 왜 틀리는가 이것만 찾는다고. 다 틀렸어요 무조건. 4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군수는 계획관리지에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 시행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 이 생각하자고. 왜 틀렸을까요? 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이 끝나가지고 빈 땅이 없어요. 빈 땅이 없으니까 추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네, 주상공이지. 주상공. 계획관리가 아니고 주상공.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관리 방법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틀렸죠. 네. 아까 몇 번 설명했는데 그렇게 안 되나요? 뭐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고. 언제까지 의심할 거냐고. 수립 기준도 국장이 정하고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하고 방법이 없어요. 무슨 계획 수립 기준 100% 국장. 무슨 지역 지구 구역 지정 기준 국장. 국장이요 국장. 15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은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물질 관리가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중첩이 될 수가 없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이러니까.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밀도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대학만 제외죠. 대학만 제외. 3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구의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는 납부 인정할 수 있다. 4번 기반적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인 허가를 제한했다가 이를 연장할 때 중도의 심의를 거친다. 연장할 때는 심의 없다요. 자, 3년, 연장 1회 2년, 심의 안함. 그쪽입니다. 5번 키2 합니다. T1 합니다. 언제요? 네, 다음 날. 16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은 행위 제한, 완화 해제, 개발인 건수가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인데 지문을 보면서 나는 이게 완화인지 강화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 중개사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요. 이거 보면서 이게 이걸로 가면 행위 제한인지 완화인지 강화인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솔직히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하고 대답해야 돼요. 자, 1번 개발행위가 해제되어 1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다. 행위 제한이니까 완화입니까? 강합니까? 완화. 불안하면 살살 대답하기 좋아요. 1번은 완화. 2번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전전년도가 100건인데 전년도는 150건 증가했다. 20% 이상이면 되는데 얘는 이건 완화가 아니에요. 50%나 늘었으니까 20 완화 해제 20 이상 얘는 20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야한다고. 주거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변경이 되면요 완화입니까? 강합니까? 강화. 얘는 지정할 수 없다고. 4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5%인 지역. 20% 늘어. 이거 완화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완화가 아니고 20 이거예요. 원주시 작년도 인구 증가율 몇 프로예요? 2%인데 여기 태장동만 몇 프로래요? 25%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23% 늘었잖아요. 그 도시 전체보다도 특정 지역만 몇 프로 늘었다? 23%. 20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이겁니다. 자, 5번 계획관리에서 중공업으로 변경되면 행위제한이 완화입니까? 확실해요? 네, 완화 그래야지 완화. 틀린 것은 3번이고 완화 해제 20 이상 그 해석을 해야 돼요. 시험 이러고 나오니까. 17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발에 인해서 기반시설 수용률이 부족할 게 예상되는 적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한다. 부족 예상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야지. 곤란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얘 가능해야 돼요. 가능. 1번 X, 2번.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 변경된 행위자의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완화 해제 20 이상 하여한다. 5.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 들을 필요 없이 지방도의 심의를 거쳐 오셔야 한다. 주민의 의견은 드려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은 주민 의견 정치해야 됩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얼마 이상? 10만 이상. 남겨야 돼. 10만 이상.
5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단 시정성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한 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까요?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까요? 자, 여기에다가 도로를 이만큼 도로를 이만큼 도로를 이렇게 설치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할 것이고, 학교 여기 하나 만들 것이고, 공원 여기 하나 만들 것이고, 여기다 주차 만들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적 부담구역, 그러면 기반적 부담구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적 부담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겠네? 이러고 지정합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해놓고 도로 배치는 이렇게 할 것이고 학교 여기 탈 공원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구역 지정하고 계획 만듭니까? 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합니까? 지정하고 계획 만들기. 아니 이게 해석이 안 되냐고. 몇 번 여기에? 5번.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구역 지정한다. 말이 안 되지. 여기서는 구역이 지정이 돼야 그 구역에 맞게끔 이 구역에서 돈을 받으려면 여기서 돈 받아야 개발하면 돈 받아야지. 얼마 받을래요? 여기서 개발한다. 기반이 부족하다. 어쩌자. 돈 받자. 얼마 받을래요? 뭐라 해야 돼요? 얼마 받을래요? 그러면 총 얼마가 필요한데 100원 필요하다. 거기서 국가나 지자체가 얼마 낼 건데 80원 낸다. 나머지 얼마? 20원을 개발자들한테 안분해서 부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돼야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와요. 18번입니다. 1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산정 기준에 틀린 것은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된 건축에는 200, 가려는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증축. 딱 맞았나요? 딱 맞네. 200초가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증축. 2번 납부음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2달 내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패스. 3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돼서 한다. 5. 4번 민간 개발 사업자 부담하는 부담료는 20% 타되 시장 군수는 지역의 특수를 고려해서 25 보험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번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과하려면 부과 기준 시부터 30일 내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부과될 기반 설치비를 미리 알린다. 30일 내 미리 알린다. 30일 내 미리 알리면 그러면 불만 있으면 며칠 내 찾아가요? 15일 내 심사 청구하면 며칠 내 결과 통보요? 15일. 그 다음 얼마요? 30, 15. 얼마요? 60일. 60일 달로 표현하면 얼마요? 2달. 2달 내에 어째야 돼요? 2달 내에 어째야 되냐고. 2달 내에 돈 내라. 허가하고 2달 내에 돈 내라. 돈 내라를 두 글자 줄이면 뭐예요? 부가하면 납부의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돈 내면 해줄게. 뭐 해줄게? 니 돈 내야 들어온다.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집 져놓고 내 건물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뭐 받고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 입주권? 여기서 입주권이에요? 네, 사용승인. 이걸 갖다가 국계법 말하면 뭐라고? 준공검사. 준공검사 받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돈 안 내면 준공검사 안 해준다고. 돈 내야 준공검사 한다고. 돈은 언제까지 낸다? 네?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돈 내고 준공검사 신청하라고. 몇 번 틀렸습니까? 2번이죠. 납부의무자는 허가받고 2달 내에 비용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의무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내고 그러면 부가권자가 허가하고 2달 내에 부과하죠. 허가하고 2달 내에 부과한다. 왜 2달이냐? 30, 15, 15 있으니까. 건축 허가하고 15일 내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정통지. 30일 내 예정통지하면 15일 내 심사 청구.
15일 내 결과 통보. 그렇게 해서 2달. 그러면 2달 내 부가 언제까지 돈 낸다?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19번 문제는 이거는 완전 888입니다. 이게 2번 나왔어요, 이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밑에 개발 유발 개수 A, B, C, M, P까지 있네. P까지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많이 수십 개 돼요. 지금 몇 개 쓰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하지도 말고 해봤자 안 되니까 들고 와서 질문하지 말고. 이 문제를 안 푼다고 이것은 그냥 완전 888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제 그제 마산에서 마산 한 학생이 교수님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해설하고 얘가 안 맞는 게 뭐가지요. 들고 와서 이게 안 맞는데요. 안 맞으면 나보고 어쩌나. 나도 모른다니까 이것은. 이거 대한민국에 알 사람 없어요. 문제 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40문제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40문제. 그러려고 내린 건데 무슨 소리 맞추냐고. 문제 낸 사람이 한정치사자예요. 이거를 맞춘다고 암기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금치산자예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무슨 소리 맞아? 못 맞춰요, 이거. 그래서 공법은 절대 40문제 배운 대로 안 나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해, 마음의. 10문제는 안 배웠다. 10문제, 재수 없으면 12문제, 14문제 안 배운 게. 안 배운 게 그만큼 나온다고. 항상 그렇게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전혀 모르는 거 나온다. 그럼 나는 그거 빼고 나는 풀고 합격한대. 그래도 풀고 합격해요. 자, 5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개발 그럼 뭐라고요? 지구단위. 개발 행위,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를 성격에 따라 분리하면 도시계획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국토개혁법. 그거 다 해야 돼요. 시험 문제니까. 국장시도 대도시한테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지정권자한테 실시계획인가. 정비 사업은 도정법. 시장구수한테 사업정인가. 그 시장구수는 누굴 뜻해요? 그 시장군수는 도정법, 정비사업은 시장구수, 사업정인가 만다. 그 시장구수가 누구예요? 응? 말해봐요. 뭐라고? 하나의 도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제대로 해보라고. 기초 그러지 말고. 도정법 시장구수는 누구를?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그를 줄여서 뭐라고 쓴다? 시장, 군수로 쓴다. 그런 거 다 알아야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면 인가라는 표현 쓰지 무슨 표현 안 쓴다고? 허가 표현을 안 쓴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받는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박스 위가 중요하죠. 도시계획 사업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허가 안 받는다. 그럼 밑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 허가 받는 겁니다. 건축물 건축 허가 받습니다. 공장 설치 허가 받아요. 인공을 가서 제작한 시설 설치 허가 받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고, 가로 건너뛰고, 철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 그럼 허가받아요.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 그럼 허가받아요. 근데 가로 안에 대령에 정하는 경제학을 위한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안 받아요. 대통령령에서는 안 받는 형질 변경 뭐라고 써놨을까? 딱 봤더니 대통령령에서 안 받는 거 쓰는 것이 아니고 안 받는 거 쓰려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받는 거 3개 딱 써놓고 이거 3개 빼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3개 써놓고 3개 뺀 나머지는 안 받는다니까 나머지가 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뻥치지 말고 어떻게 아냐고. 법이 없는데. 나머지가 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 뭐만 나온다? 3개만 나온다. 3개만. 법에 있는 것만 낸다고. 없는 거는 우리도 모르고 출제도 같이 몰라요. 없는 거 절대 안 써요. 없는 거. 그러니까 그 3개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남의 농지 망친다. 두 번째, 자기 농지 망친다. 세 번째, 지목 변경을 소발한다. 지목 변경 소발하면 허가 받는데 전답 사업관의 지목 변경 안 받는다. 그러면 1번, 2번, 3번, 3번 지나가는 것은 1번, 2번 백날 읽어도 시험에 안 나와요. 3번만 주구장창 3번만. 3번만 잡자고 3번만. 지목 변경을 소발하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전답 상호간의 지목 변경이면 안 받는다. 그걸 잘 잡자고요.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다. 흙모래 자갈바위 등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다. 토지 분할 허가 받아요.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이 규제하니까 국계법은 규제를 안 해요.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3개 있는데 백날 읽어봤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기억,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관계법령의 이인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분할. 니은, 건축법 분할자 면적 미만되는 토지분할. 디귿, 관계법령 이인허가 받지 않는 너비 5m 토지분할 허가를 받으라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신기하게 안 나오더라고. 물건적지, 한 달 이상 물건적지 허가받습니다. 녹지관리, 자연환경. 꼭 거기에다 농림을 끼워 넣어가지고 받니 안 받니 묻더라고. 어디서? 예상 문제. 실제 시험은 그러고 안 물어봐요. 실제 시험은 뭐만 잡으면 돼요? 물건적지 한 달 이상 허가받는다. 그렇게만 잡으면 실제 시험은 돼요. 자, 이제부터 허가 안 받는 거. 재복구, 재난서, 응급조치 허가 안 받고 한 달 내 신고합니다. 두 번째, 기타 해가지고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법에 한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은 안 받습니다. 두 번째, 공작물 설치 허가 받는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안 받습니다.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전 비닐하우스 받습니다. 그 구분은 잘 나온 기억하시고 가번뼈 다시 건축물 건축 허가 받는데 그 뒤도 나오니까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 안 받아요.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 건축물 건축 안 받습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 받는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를 위한 비닐하우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데 그 기억력 걔도 종종 나오니까 잡아야 돼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한다. 안 받아요. 국가지자체가 공사장 직접 한다. 안 받아요. 토지 분할 허가 받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곧잘 나와요. 미음은 안 나와요. 기억, 사도법에서 사도개설가를 받았다. 니은,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한다. 디귿, 행정재산 길게 가지 말고 일반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국가 지자체 재산이니까 국가가 지자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허가대상 아니고 토지 일부가 토지계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하는 거 미음 읽을 가치도 없고 그건 허가를 안 받는 것들. 그래서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하는 게 곧잘 나오고 변경 허가받은 사항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받는데 경미한 변경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통보하는데 박스에 1, 2, 3, 4, 5 교에서 1번, 2번이 아주 잘 나와요. 1번, 2번이. 1번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그냥 하세요. 하고 통보만 하세요. 근데 연장하면 허가받으라. 두 번째 사업 범위 면적의 5%나 건축물의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 그냥 하세요. 확대 허가받으세요. 이거를 갖다 5%를 10%라고 함정 안 써요. 우리 시험에서는 축소, 확대 그걸로 함정 쓰지. 축소는 그냥 하고 확대는 허가받는다. 그것만 잡자고. 나머지 밑에 내용은 3, 4, 5가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다. 뭐라고? 경미한 변경 그냥 밀면 된다고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경미한 변경인데 1번, 2번 함정 쓰니까 잡아주고 기간 단축, 경미, 연장 너 허가받으라. 범위 축소, 경미, 확대 그 허가받는다. 허가 절차입니다. 1번, 2번 의미가 없고 2번 허가 신청 처리. 허가 신청 받으면 며칠 내 처리한다? 15일, 15일. 허가 기준 5가지. 토지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토지계획 사업장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기반 설치 용도 확보에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규모가 적정할 것. 규모는 암기. 주거, 상업, 자연생산지 10,000 미만. 공업 3만 미만. 보존지 5,000 미만. 관리 3만. 농림 3만. 자연환경 5,000 미만. 13,500, 33,500 암기 딱 하고 박스 위에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범위 내 절해로 정할 수 있다. 절해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고 농림만. 박스 밑에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면 각각 지역 기준을 따릅니다.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하되 총합이 큰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가 안 됩니다. 허가의 세부 기준 해가지고 아까 했던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시가 용도가 아까 말했던 주상공 개발행 허가 기준 그대로 씁니다. 액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유보 용도, 얘가 지금 유보 용도. 허가 기준은 심의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유보용도죠. 유보용도죠. 투자 1순위 계획관리, 2순위 자연녹지, 3순위 생산관리, 세계적이고 나머지는 심의 거쳐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이 난개발입니다. 주상공은 난개발이 없습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 자연환경 그런데 난개발 안 돼요. 왜? 웬만해서 개발 허가가 안 나오니까. 농림지역 난개발 안 돼요. 웬만해서 개발 허가가 안 나오니까. 어디서 주로 돼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그런 데서 개발행 허가가 쉽게 나오니까 그런 데가 난개발의 원상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으려고 아예 뭘 준다? 개발 계획, 개발에 대한 방향 그게 성장관리가 만들어 놓고 한마디입니다.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에서 개발행 허가는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해야 된다. 부적합은 허가 안 하겠다. 이게 기준인데 기준. 그러면 성장관리방 만들 때는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관계부처 협의하고 심의하고 수립해서 고시하고 할 때 있는 것 다 있어요. 성장관리방의 내용 중에서 2개는 반드시 포함한다. 기용, 기반시 배치, 기반시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거기까지. 그래서 사업 의견 정치는 개발행 허가할 때, 자 개발 허가에서 허가 신청 및 도시계 사업성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면 됩니다. 어쩐다? 가서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도시계 사업성자 의견 들어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공공시설 기소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있는 개발에 허가할 때는 공공시설 관리청에 물어봐야 됩니다. 의견 들어야 한다. 공공시설 등에 의견 드려야 된다. 물어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건부 허가할 때는 그냥 조건 거래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신청자 의견 듣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조건 담보에서 이행보증 예측 할 수 있다. 이행보증, 보증부도 민간, 보증부도 민간, 국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지 예치 안 한다. 예치 사유는 굴, 비, 발차기, 굴착, 비탐 적용, 발파, 차량투행, 기반 설치. 예치금 얼마냐? 20%. 중고검사 끝나면 돌려준다. 그거는 단 한 번도 안 나왔다. 아예 설명도 안 한다고. 나오면 어쩌려고요? 어쩌기는 그거 빼고 나머지 걸 풀면 되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몰라도 문제 풉니다. 개발행 허가자 누구 나오고 파주시장 생각하고 이제 국장, 시도, 시장 우수가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심의는 상식이랍니다. 상식. 자, 5개 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 알려고 하지 말고 뒤에 기간 잡아요. 기간 연장 심의 잡아요. 녹지 계획을 수목이 집단제한다. 조수 집단 서식한다. 우량농지 있다. 보존하자. 보존. 그런 데는 1에 3년 연장한대. 두 번째, 개발로 환경 경감 미치거나 문화재 훼손도 우려가 있다. 그런 적은 보존해야 돼요. 1에 3년 연장한대. 근데 세 번째, 기본계획 관리계획 설정. 또 지구단위 계획 결정됐다. 기반에서 부담 결정됐다.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런 적은 1에 3년, 연장이 1에 2년. 더 중요한 것은 연장할 때는 뭐 안 한다? 심의 안 한다. 연장할 때 심의 안 한다. 그게 중요하고 국장시도가 제안할 때는 먼저 심의 거치기 전에 시장으로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해서 제안해야 될 얘기고 제안할 때는 지역사회 행위 기간을 갖다가 고시, 관보공부 고시 알려주고 잡아라 이 얘기고 기간 내라 하더라도 제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 끝맺으면 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 이제 위반 조치입니다. 허가 안 받고 개발행한다? 허가 안 낸 거 다르게 한다? 처벌은 기본이고 원상 해법 면역. 안 되는 맞춘다? 대집회, 비용, 강제행수 해야 되는데 예치된 이행보증이 있으면 이행보증으로 대집회 비용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러고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에 대해서 몇 개 있다? 많다. 타법에 의한 이행허가 받은 걸 본다. 왜? 이쪽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도록 한다? 20일.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는 며칠? 30일. 입지규제 결정 협의 며칠? 10일. 의제된 사항 협의는 며칠? 20일. 무슨 법만 15일? 네, 건축법만 15일. 그렇게 암기하시고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거 많은데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그 다음 이제 중공검사인데 개발행 허가 받고 공사가 끝나면 중공검사인데 중공검사 안 받는 게 2개 있어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중공검사 안 받습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건 딱 잡아놓고 2번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에 대해서
국계법에서 사용승인 받았으면 이 법에서 중고검사 별도로 안 받아요. 그리고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많다. 공사 끝나가지고 중고검사 받으면 똑같이 의제되는 사항 많습니다. 개발이 허가로 인해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각종 검사는 중고검사 받으면 모두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고,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 가지고 개발한다. 기반이 부족해서 안 된다. 추가 설치가 곤란. 너 개발밀도 관리경. 가능. 넌 기반시설 부당. 이게 나네요. 먼저 개발밀도 관리경인데 개발밀도 관리경 지정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시장, 군수는 개발이 끝난 주 상공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승리 부족이 예상되는데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경 지정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곤란한 지역에 따라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변경할 때 심의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밀도 관리경 중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령이 정하는 법인데 강화하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한다. 대령은 용적률 50%까지 강화한다. 개발밀도 관리경 지정기를 누가 정하고? 국장이 정하고. 몇 년? 2년. 몇 프로? 20%. 밑에 동그라미 3번 보면 개발밀도 관리경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기반시설이 더 부족하다. 그러면 강화해야 되고, 기반시설에 여유가 있다고 완화하든가 그러다가 여유가 많아서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해제하든가,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더 강화하든가 아니면 완화하든가 필요가 없으면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왜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이 안 된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시설 아닌가 그러면 대학 빼고 다 있다. 그냥 암기요. 대학 빼고 다 있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는 딱 두 개. 특별시, 광역시, 특자, 시정구가 지정해야 된다는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 끝맺음이 및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있는데 그것은 현 문제 나온 적 없고 할 수 있다는 완화, 해제 20 이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면 할 수 있다요. 내용 보니까 완화, 해제 20 이상 그런 말이 없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쩐다? 할 수 있다. 근데 나온 적 없어요. 좀 복잡하면 포기하고 행위 제한, 완화, 해제,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 기준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 그런 걸 암기 딱딱 해줘야 되고, 지정 절차는 거기 2번, 3번 지정 절차하고 밑에 2번의 수립 절차하고 똑같아요. 구역 지정 절차하고 계획 수립 절차를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계획 수립해서 심의 거쳐가지고 고시. 똑같아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또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있습니다. 심의는 상시, 고시 상시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있다 이걸 넣고 맨 밑에 3번 수립의제 얘 잡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립한 걸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 뭐라고요?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그게 지구단위 계획만 딱 만들면 그게 자동적으로 수립이 되니까 그게 곧바로 뭐가 된다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걸 본다? 땡땡땡 그건 아니라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걸로 보지만 반대로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지구단위가 수립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기원합니다. 다음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인데 포인트 4개. 첫 번째 어떤 행위자한테 부과. 그냥 첫 번째 200초가. 두 번째 기존 면적 포함. 세 번째 신축 증축. 네 번째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면적 초과만. 그러니까 4개 딱 잡아놓고 납부무자는 건축 행위한 자. 간단하게 건물 주인이 돈 내지 절대 땅 주인이 돈 내는 건 아닙니다. 민간한테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게 80%고 민간인 부담할 비율이 20%인데 시장구는 지역 실정에 맞게끔 25%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5%. 그 다음에 이제 예정통지죠. 기반시설 설치 부과하면 부과 기준 시점. 그게 건축허가. 부과 기준 시점 뭐라고? 건축허 허가 30일 내 예정통지. 두 번째 예정통지 받은 납부무자는 15일 내 심사 청구. 세 번째 심사 청구 받은 허가권자는 15일 내 결과 청구.
그래서 30, 15, 15 더하니 며칠? 60일. 60일 몇 달? 2달. 그래서 4번의 기억이 되죠. 허가하고 2달 내에 부과하면 납부무자는 사용 신청시까지 낸다. 뭐로 내냐? 현금 낸다. 카드 꺼도 될까요? 됩니다. 카드 받아줍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부가된 토지, 유사토지 물납 인정한다. 물납의 범위는 기반에서 설치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연기가 있고 분할 납부인데 나누면 둘, 분할이 2년이니까 연기는 자동 1년이다. 잡아놓고 나머지는 더 읽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잠시 쉬고 허가지 합시다.